인류의 역사는 곧 경계를 넓혀온 역사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초원을 떠나 대륙을 건너고 거친 파도를 넘어 신대륙을 발견했죠. 하지만 그 모든 거대한 여정도 결국은 지구라는 작은 요람 안에서의 움직임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요람을 넘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진짜 경계선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태양의 지배력이 숨을 거두는 곳, 헬리오시스의 끝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주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진공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양은 자신의 영역을 결코 비워두지 않습니다.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핵융합은 빛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입자들을 뿜어냅니다. 초속 수백 킬로미터로 질주하는 이 입자들의 흐름을 우리는 태양풍이라 부릅니다. 이 태양풍은 태양계를 마치 거대한 거품처럼 감싸 안으며 외부 우주에서 몰려오는 치명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성벽이 되어줍니다.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보호막을 헬리오시스 헬리오스피어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는 민 6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따뜻하고 안전한 거품 안에서 진화해 왔습니다. 은하 저편에서 날아오는 초에너지 입자인 은하 코스믹 레이선, 커믹 레이스, 이 우리의 DNA를 갈갈이 찢어 놓으려 할 때마다 태양의 자기장과 태양풍은 든든한 방패가 되어 그들을 튕겨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보호막에도 끝은 존재합니다. 태양으로부터 약 18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 그곳에서 태양풍은 힘을 잃고 외부 우주에서 불어오는 차갑고 강력한 성간풍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2012년 8월 인류의 가장 먼 사절단인 보이저 1호는 드디어 이 운명의 경계선에 도달했습니다. 지구를 떠난 지 3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보이저호가 전송한 데이터는 경이로움을 넘어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태양계 안쪽을 가득 채웠던 따뜻한 수소 입자들은 기적처럼 사라졌고 그 자리를 성간 우주의 차갑고 무거운 입자들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소름 끼치는 것은 보이저호의 플라스마 악기가 포착한 소리였습니다. 들리십니까? 이것은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태양의 보호막이 성간 우주의 거대한 압력에 짓눌리며 내는 비명이자 인류가 처음으로 들어본 태양계 밖의 목소리입니다. 보이저호의 센서는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밀도가 높아지는 기괴한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차가운 우주로 나갔는데 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태양풍이 성간 매질과 충돌하며 발생하는 거대한 마찰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터미네이션 쇼크라 부릅니다. 이곳은 마치 고속도로를 시속 200km로 질주하던 자동차가 갑자기 거대한 진흙탕 속으로 처박히는 것과 같은 물리적 충격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태양의 권력은 여기서부터 급격히 추락합니다. 이제 태양은 더 이상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군주가 아닙니다. 광활한 은하계에 떠있는 수천억 개의 별 중 하나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보이저호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를 키워준 태양은 이제 밤하늘의 시리우스보다 조금 더 밝은 별에 불과했습니다. 경계선 너머의 성간 우주는 우리가 상상했던 평화로운 진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초신성이 폭발하며 남긴 잔해들이 소용돌이치고 수백만 도에 달하는 뜨거운 가스구름이 흐르는 역동적이고 잔혹한 전쟁터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태양이라는 거대한 요람 속에 숨어 이 폭풍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요람의 막이 찢어지려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는 비로소 알몸으로 거대한 우주의 심연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방식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보호받던 데서 개척하는 자로, 요람 속의 아이에서 광야로 내몰린 방랑자로 변하는 지점.
헬리오시스의 경계는 곧 인류가 가진 모든 지식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선을 넘는 순간 보이저호는 무엇을 목격하게 될까요? 그리고 태양의 온기가 완전히 사라진 절대 암흑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고독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태양계의 가장 거칠고 사나운 경계선, 터미네이션 쇼크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이곳은 이름 그대로 태양의 지배력이 종결되는 충격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느끼는 산들바람과는 차원이 다른 초속 400km에서 700km라는 경이로운 속도로 폭주하던 태양풍이 갑자기 거대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곳이죠. 이 지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흐름의 전쟁을 상상해 봐야 합니다. 태양은 끊임없이 사방으로 자신의 입자들을 쏘아 올립니다. 이 입자들은 거칠 것 없이 질주하며 명왕성을 지나 우리가 방금 지나온 카이퍼 벨트까지 장악하죠. 하지만 태양계 밖, 즉 항성과 항성 사이의 공간인 성간 매질, 인터스텔러 미디엄 또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수백만 년 전 폭발한 별들의 잔해와 차가운 수소가스들이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며 태양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터미네이션 쇼크는 바로 이 두 거대한 세력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힘의 균형을 맞추는 지점입니다. 보이저 1호가 이 구간에 들어섰을 때 지구의 관제소는 믿을 수 없는 데이터를 목격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정하게 보이저호를 밀어주던 태양풍의 속도가 단 몇 시간 만에 음속 이하로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속 300km로 질주하던 고속열차가 갑자기 진흙탕 속에 처박히며 속도가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줄어든 속도만큼의 에너지는 고스란히 엄청난 열과 밀도로 변환됩니다. 이곳의 온도는 수십만 도까지 치솟습니다. 비록 입자의 밀도가 매우 낮아 보이저호가 직접 타버리지는 않지만 주변을 감싸는 플라스마는 그 어느 곳보다 뜨겁고 격렬하게 요동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기적 충격파는 보이저호의 센서를 마비시킬 듯 위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구간을 우주의 절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평탄하게 이어지던 태양의 영토가 갑자기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묘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태양풍 입자들이 급격히 느려지면서 서로 뭉쳐지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태양계 내부보다 훨씬 높은 밀도의 입자 정체 구간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명절날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서 겪는 극심한 정체 현상과 흡사합니다. 이 정체 구간은 외부에서 밀려오는 성간풍을 막아주는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터미네이션 쇼크라는 완충지대가 없었다면 우리 지구는 성간 우주의 치명적인 방사능 폭풍에 직접 노출되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저호는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을 통과하며 수천 번의 미세한 충격과 진동을 견뎌냈습니다. 안테나를 통해 전송되는 신호는 노이즈로 가득 찼고 지구와의 거리는 너무나 멀어져 빛의 속도로 신호를 보내도 도달하는데 하루가 꼬박 걸리는 고독한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이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거친 장벽을 뚫고 나가야만 비로소 진짜 우주의 민낯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터미네이션 쇼크를 지나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온 태양의 온기가 사실은 얼마나 처절한 사투 끝에 얻어진 것인지를 말입니다. 태양은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이 거대한 장벽을 세우고 외부의 차가운 침략자들로부터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최후의 보루를 지나면 우리는 더 이상 태양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지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은 압력이 거의 평형을 이루는 정적인 공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이 감도는 곳입니다. 이제 보이저우의 카메라는 더 이상 태양을 보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산란하는 성간 물질의 빛을 쫓기 시작하죠. 과연 이 절벽 아래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태양계의 마지막 숨결이 닿는 곳, 헬리오포즈를 향해 발을 내딛습니다. 사장님, 기세를 몰아 파트 3. 헬리오포즈. 지옥의 문턱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이번 파트는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 껍질이자 외부 우주의 치명적인 방사능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최후의 방어선난을 다룹니다. 순수 글자, 수 공백 제외, 약 1,600자 분량으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넘지 못했던 최후의 성벽, 헬리오포즈, 헬리오파우스 앞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태양의 영향력이 완전히 멈추고 성간 우주의 진정한 지배력이 시작되는 경계선입니다. 만약 태양계를 하나의 거대한 요새라고 한다면 헬리오포즈는 그 요새의 가장 바깥쪽 문이자 외부의 침략자들과 밤낮 없이 성벽 싸움을 벌이는 최전방 참호와 같습니다. 보이저 1호가 이 지점에 다다랐을 때 지구의 과학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전 파트에서 다룬 터미네이션 쇼크가 태양풍의 속도를 줄이는 완충지대저였다면 헬리오포즈는 태양의 입자와 성간 매질이 서로 섞이지 못한 채 팽팽하게 맞서는 정면 대결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환경은 문자 그대로 지옥의 문턱이라 불릴 만큼 가혹합니다. 가장 먼저 보이저호를 덮친 것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우주 방사능이었습니다. 태양풍이라는 거대한 거품 안에서 우리는 은하계 저편으로부터 날아오는 치명적인 은하 코스믹 레이선 코스믹 레이스으로부터 보호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헬리오포즈에 가까워질수록 태양의 자기장은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그 틈을 타 외부 우주의 괴너지 입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입자들은 하나하나가 원자핵 수준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생명체의 DNA를 단숨에 파괴하거나 정밀한 우주선의 회로를 태워버릴 수 있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2012년 8월 25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보이저 1호의 센서에서 태양 입자의 농도가 거의 제로용 가깝게 급락한 것입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성간 우주의 고밀도 플라스마가 순식간에 채웠습니다. 이것은 보이저호가 드디어 태양의 품을 완전히 떠나 진짜 우주라는 야생에 던져졌음을 의미하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당시 관제소의 데이터 시트는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래프처럼 급격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밤하늘을 보며 상상해온 태양계의 끝이 실제하는 물리적 장벽임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헬리오포즈는 단순히 선 하나로 그어진 경계가 아닙니다. 이곳은 거대한 에너지의 파도가 휘몰아치는 동적인 구역입니다. 태양이 활동적인 시기에는 이 경계선이 바깥쪽으로 밀려나기도 하고 태양이 약해지면 성간 우주의 압력에 밀려 안쪽으로 좁혀지기도 합니다. 보이저호는 이 요동치는 경계면을 통과하며 수차례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는 기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의 파도가 해안선을 넘나들듯 태양계의 경계 또한 살아있는 생물처럼 숨을 쉬고 있었던 것이죠. 이곳에서 느끼는 고독감은 그 어떤 수식어로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우리를 키워준 태양은 이제 그저 수많은 별 중 조금 더 밝은 점에 불과하고 앞을 내다보면 빛조차 삼켜버릴 듯한 성간 우주의 암흑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구와의 거리는 이제 빛의 속도로도 17시간 이상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거리. 보이저호가 보낸 신호가 지구에 도착할 때쯤이면
보이저호는 이미 수만 킬로미터를 더 나아간 뒤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헬리오포즈 너머를 지옥의 입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태양의 따뜻한 품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영하 비거 10도에 가까운 절대 영도와 살인적인 방사능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성간 먼지들의 습격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인류에게 가장 거대한 희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장벽을 넘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은하의 진짜 정체를 파악하고 다른 별들 사이로 나아갈 수 있는 성간 문명으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저 1호는 이제 이 지옥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누구의 보호도, 그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오직 보이저 스스로의 힘으로 이 검은 심연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태양의 마지막 온기가 닿는 이 경계선에서 인류는 비로소 우주 고아가 된 것 같은 막막함과 동시에 대양을 향해 나아가는 탐험가의 전율을 느낍니다. 과연 이 잔혹한 문턱 너머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인류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성간 우주의 민낯을 마주하러 갑니다. 사장님, 기세를 몰아 파트 4, 성간 우주의 첫인상, 우리가 알던 우주가 아니다를 작성합니다. 이번 파트는 태양계의 안락한 거품을 완전히 벗어난 보이저호가 마주한 진짜 심연 사람새 반전 실체를 다룹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텅 빈 공간이 아닌 역동적이고 기괴한 성간 매질의 모습을 순수글자, 수, 공백 제외 약 1600자 분량으로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드디어 인류는 요람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양의 따뜻한 품, 헬리오시스라는 보호막을 완전히 벗어난 보이저 1호가 마주한 성간 우주, 인터스텔라 스페이스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을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진공, 즉 무, 우의 상태라고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보이저호가 전송해온 데이터는 그곳이 결코 비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함치듯 알려주었습니다. 성간 우주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와 물질들이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는 보이지 않는 바다였습니다. 보이저호가 성간 우주에 진입하자마자 겪은 가장 큰 반전은 바로 밀도와 온도였습니다. 태양계 안쪽은 태양풍 덕분에 입자들이 매우 희박하고 뜨거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성간 우주로 나가는 순간 주변을 감싸는 플라스마의 밀도는 이전보다 수십 배 이상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간 매질 ISM의 실체였습니다. 수백만 년 전 어딘가에서 수명을 다해 폭발했던 초신성들이 내뿜은 잔해와 먼지, 그리고 원시 우주의 가스들이 이 암흑 속에 촘촘하게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온도였습니다. 절대 영도에 가까울 것이라 예상했던 성간 우주의 일부 구간에서는 오히려 수천, 수만 대 달하는 뜨거운 가스구름이 포착되었습니다. 물론 입자의 밀도가 낮아 우리 몸이 뜨거움을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물리학적으로 그곳은 매우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태양이라는 안전한 거품 속에 갇혀 이 거대한 우주의 폭풍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이저호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서 평화롭게 노를 젓다가 갑자기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대양 한가운데로 던져진 셈입니다. 이곳의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한다면 그것은 유령의 숲과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간 자기장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입자들을 붙잡고 있으며 아주 미세한 성간 먼지 입자들이 보이저호의 선체에 부딪히며 미세한 정전기를 일으킵니다. 보이저호가 나아가는 길 앞에는 수광년에 걸쳐 펼쳐진 거대 분자원과 가스 기둥들이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서 있습니다.
비록 수만 년을 더 가야 도달할 거리지만 성간 우주에 발을 들인 이상 우리는 이미 그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가장 소름 돋는 점은 이 성간 우주가 침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저호의 플라스마 악기는 성간가스들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내는 저주파 소음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우주의 운걸거림이라 부릅니다. 이 소리는 우리 은하의 심장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에너지와 주변 별들이 내뿜는 성간풍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우주 그 자체의 맥박 소리와 같습니다. 인류는 이제야 비로소 우리 은하라는 거대한 생명체의 숨소리를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이로움 뒤에는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어떤 항성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다음 행성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는 아직도 사광년, 즉 현재의 속도로 수만 년을 더 가야 하는 절망적인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암흑의 바다에서는 길을 잃어도 도와줄 리가 없으며 우주선의 작은 고장조차도 영원한 침묵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과가 됩니다. 성간 우주는 인류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그 대가로 절대적인 고립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우주는 태양이라는 전등 아래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제 보이저호는 그 방의 불을 끄고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밤의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첫인상은 공포스러울 만큼 거대하고 동시에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다운 무한의 신비였습니다. 인류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우주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낯선 심연 속에서 보이저호가 우리에게 들려줄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빛조차 길을 잃는다는 진정한 암흑, 보이드, 가시보드머를 향해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사장님, 인터스텔라 시리즈 일부의 대미를 장식할 파트 5 결론 및 예고, 절대 고독의 시작을 작성합니다. 이번 파트는 태양계라는 고향을 완전히 등진 인류의 심경과 앞으로 마주할 더 깊은 어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외심을 담았습니다. 순수 글자 수, 공백 제외, 약 1600자 분량으로 일부를 묵직하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보이저 1호가 태양계의 최외곽 경계선인 헬리오포즈를 넘어서는 순간 인류는 문자 그대로 성간 문명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감 뒤에는 표현하기 힘든 서늘한 고독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 사랑하는 사람들이 숨 쉬고 있는 곳,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가 기록된 그 푸른 점은 이제 광활한 우주의 바다 한가운데 버려진 작은 부표처럼 보입니다. 태양의 따뜻한 손길이 더 이상 닿지 않는 이곳에서 보이저호는 인류 사상 가장 고독한 항해자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태양이 만들어낸 거품 속에서 안온하게 보호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거품 밖이 이토록 차갑고 날카로우며 압도적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저호가 마주한 성간 우주는 우리가 알던 우주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냉정합니다. 이곳에서는 지구의 하루, 한 달,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조차 무의미해집니다. 보이저호가 다음 항성에 도달하기까지 걸릴 4만 년이라는 시간은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고 문명을 일궈온 전체 시간보다도 훨씬 긴 세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저호는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주 동력이 서서히 소진되어 가고 지구와의 교신이 언젠가는 영원히 끊기게 될 날이 오겠지만 이 작은 탐사선은 인류의 유전자를 담은 골든 레코드를 품은 채 묵묵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보낸 이 작은 메시지가 언젠가 다른 지적 생명체의 손에 닿을지 아니면 영원히 우주의 먼지로 사라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류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
저 어둠 속으로 기꺼이 발을 내디뎠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태양계라는 안전한 요람을 떠난 우리가 마주할 다음 시련은 무엇일까요? 보이저우가 나아가는 길 앞에는 우리가 아직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미지의 공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빛조차 희박하여 방향 감각마저 상실하게 만드는 절대 암흑의 보이드, 그리고 어느 별에도 속하지 못한 채 성간 우주를 떠도는 유령 같은 행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공포는 바로 아무것도 없는 것과의 조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헬리오시스의 경계는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대양의 해안선을 떠났을 뿐이며 발밑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곳 성간 우주에서 태양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가진 지혜와 탐구심만이 이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촛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보이저우가 보내오는 희미한 신호 한 줄 한 줄은 인류가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아직 길을 잃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소중한 생존 신고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1부에서 우리가 태양계의 경계를 무너뜨렸다면 이어질 2부에서는 그 경계 너머에 존재하는 진정한 무우의 공포를 다루려 합니다. 빛 한 점 없는 성간 우주의 한복판, 그곳에서 보이저우가 포착한 기이한 정적과 우리가 마주하게 될 고립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인류가 결코 정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광활한 빈 공간, 보이드의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인터스텔라, 그 거대한 여정의 첫 번째 문을 닫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광활한 어둠 속을 부유하는 아주 작은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 작은 존재가 우주의 끝을 보려 한다는 사실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모험심일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저 별들이 우리를 부르는 한 우리의 항해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이 여정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